제가 이제 이 하락의 가파라짐에 대해서 좀 확률 높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표도 지표지만은 하반기, 그러니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완성되는 캔들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10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그러면은 첫 거래일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더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는 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장이 하루아침 바뀌고 이틀 3일 상간으로 바뀌고 일주일 상간으로 바뀌는 게 시장의 성질인데, 하루에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원웨이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딱 못 박아서 말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단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했던 요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확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월 말에 완성되는 봉의 형태예요. 9월 1일에 봉 한 개와 9월달이 다 지나가고 다른 이슈가 없고 했을 때의 요 봉과 비교했을 때 주봉의 완성이 어떻게 되고 월봉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9월 초에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잘 안 잡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9월 13일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띄우고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진 거는 요런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던 봉을 상쇄시키는 첫 번째 양봉이 뽑혔는데 그 뽑힌 봉을 유지를 시키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요 봉. 이 봉 보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매를 보는 방법이에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이때 9월 13일까지는 이게 잘해봤자 횡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박스 횡보. 근데 여기를 지금 이탈하는 봉이 월요일에 딱 터졌어요. 기준점이 여기에요. 9월 7일날. 분위기 정말 안 좋은 것을 상쇄시키는 9월 13일에 봉이 나왔어요. 물론 분위기가 좋았겠죠. 9월 13일에는 뭐 삼전도 오르고 뭐 하이닉스도 오르고 뭐 수급적으로 괜찮았던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거를 스물스물 이탈하더니 이평선도 하회시키고 캔들적으로도 1차적인 급락이었죠, 이게 뭐 쉽게 나오는 이슈나 악재가 막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월에서 만들어낸 최대 저점을 이탈했다.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 일단은 이 10월 4일의 봉이라고 해서 이것과 다를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봉이 하나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내용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상방으로 간다라는 전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하방에 대한 이런 극명하게 나눠진 포지션, 또는 뭐 오늘 외인 매수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 반등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흐름은 신빙성이 높은 매매 동향이라고는 생각을 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대 공포를 동반한 최대 하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쪽에서도 나오는 하락이죠. 뭐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북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그렇고, 최대 이슈를 이용한 최대 하락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빠져야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타트부터 이런 상태가 나오니까 이제 저도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또 세우는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테마는 코스닥에서 발생되고 소멸하니까 이런 어떤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뭐 테이퍼링이나 경기 침체나 지금 많은 것들이 실존하거나 아니면은 위협을 주고라는 공포 속에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하락폭이 나오려면 차라리 빠르게 나와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관점이었어요. 만약에 증시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급락 나온 다음에 한 3개월 동안의 이런 반등, 그리고 한 달 정도 쉬고 또 그 다음날 6월달 급락 나왔고, 그리고 7, 8월달에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달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5일선이 지금 요렇게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어떤 모양이 나오든 간에 다음 달에는 여기서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거시적인 우하향 상세이기 때문에 그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나는 이봉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그 말이거든요. 11월 달에 요런 식으로 이제 5일선을 딱 물고 나온다.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최소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뭔가가 지금 나와야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죠. 10월 달이 만약에 안정적이면 11월 달까지 불안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11월 달까지도 만약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거면 12월 달에도 마음 편하게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없는 증시는 없었다. 이런 구간마다 불안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등락이 존재하잖아요. 불안 요소가 없으면 그게 시장입니까? 시장이 아니죠. 그러면 10월 달에 만약에 예전의 패턴대로 이어진다. 좋긴 좋아요. 어찌됐든 내려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둔다라고 하기에는 좋긴 좋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달 끝나면 이제 11월 달이고, 11월 끝나면 12월 달이에요. 만약에 최대 공포는 최대 하락을 동반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마지막 하락이라고 쳤을 때는 센 하락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